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이병입니다. 저는 이제 주 전공이 당뇨인데요. 지난 금년 동안에 당뇨에 관련된 몇 가지를 좀 훑어봤고요. 그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신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이제 병원에 뭐 이런 증상이 많이 오십니다. 몸이 푸석푸석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요새는 또 송년회라 또 술도 많이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그러다 보면 좀 푸석푸석해질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라면, 또 저녁에 또 야참 또 라면이 또 워낙 맛있잖아요. 라면 먹으면 또 푸석해진 걸 느낄 수 있고, 뭐 그건 아무래도 이제 짠 거나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푸석푸석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변이 노랗다. 노란 게 병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네, 노란 거는 사실 요새 귤 많이 드시죠? 귤 많이 드시면 거기 귤에 비타민 C가 있고요. 또 B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또 노랗게 나옵니다. 또 그리고 뭐 특정 드링크제인데 뭐 박 무슨과 카카 뭐 이런 음료하고 이런 거 먹으면 또 노랗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비타민 B1 치암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성분이 소변으로 나올 때 보면 이제 노랗게 되기 때문에 이제 노란 거는 사실 우리 이 내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노란 게 진짜 찐노랑인 경우는 이제 황달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런 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소변이 뿌옇다. 예, 요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소변이 아침이라니까 소변이 뿌옇다. 뭐 요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을 때 과연 이제 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런 환자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병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한번 오늘 훑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와 연결 지어서 오늘은 제가 당뇨니까요. 당뇨에 관련돼서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푸석푸석하다, 소변이 노랗다, 뿌얗다, 뭐 피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증상, 이런 증상이 뭐 당뇨가 아니더라도 한번 뭐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소변이 뿌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병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진짜 병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선 진단하는 방법 알아보고, 그다음에 평가. 내 신장 기능이, 나의 콩팥 기능이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나쁘다면 몇 단계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 관심사가 당뇨 환자거든요. 그럼 당뇨 환자는 그럼 일반인들과는 뭐가 다를까? 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빠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3, 4년? 솔직히 이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야, 이 약 먹으면 당뇨가 낫는 거냐? 낫지 않아요. 그 합병증이 줄어드냐?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약간 빈도만 줄어들 뿐이지 없어지진 않고. 당뇨가 완치되느냐? 당뇨 완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콩팥 기능이 나빠져도 사실 우리가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빠진 콩팥 기능을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느냐? 뭐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사실 뭐 그냥 명명백백하게 그냥 좋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3, 4년 전부터 이제 정말 나빠진 콩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약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전에는 당뇨가 없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요새는 당뇨를 없앨 수 없지만 약을 안 쓰고 관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약이 좋아요. 요새 약이 한 3, 4년 전부터 좋아가지고 요새 뭐 내년에는 더 획기적인 약이 하나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약을 쓰면 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당뇨에서 그전에는 사실 뭐 혈당 잡아오세요, 뭐 운동하세요, 뭐 이런 얘기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게 뚜렷한 데이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있죠. 나쁜 콩팥을 좋게 한다. 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뇨를 약을 안 쓰고 관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못했거든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없어질 것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은 아시겠지만 옆구리 이렇게 딱 옆구리 했을 때 뒤에 콩팥이 양쪽에 있고요. 양쪽에 콩팥이 있는데, 요렇게 모양이고, 오른쪽은 이제 간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래로 처지고, 왼쪽은 이제 비장이 있는데 여기가 좀 허벙벙해서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똑같진 않고, 보통 굵게는 한 3cm, 4cm 정도 되고, 한 7cm, 8cm 정도 되고,
90 넘어가면 큰 거고요. 그다음에 7 미만, 뭐 5cm 미만이다. 이건 작은 거죠. 그래서 7cm에 폭이 한 3cm 정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오른쪽은 살짝 아래이고 왼쪽은 살짝 위 이렇게 돼 있죠. 콩팥은 아시겠지만 오줌이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요 방광을 통해서 오줌이 나가죠. 이렇게 보이는 요 콩팥입니다. 이 콩팥은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콩팥은 아시겠지만 피가 어 제가 정확히 개수까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 2-30초인가요? 하여간 20초마다 계속 피를 돌리기 때문에 노폐물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모자르면은 물을 움켜쥐고 저장하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수분을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콩팥입니다.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고요. 혈압이 높으면 얘가 또 조절해주고 호르몬, 우리가 빈혈, 철분 결핍, 철분을 만드는 빈혈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성분이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AMP라든가 몇 가지 그 혈압을 조절하는 약들도 이 콩팥에서 그냥 노폐물만 제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콩팥은 중요한 건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면 좀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버팅겨 주는 거고 물론 두 개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만 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뭐 사는데 문제 없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두 개가 있는 장기 이게 참 이런 장기 쉽지 않잖아요. 뭐 간도 하나고 심장도 하나고 뭐 손가락 발가락 하나인데 얘는 이제 두 개라 뭐 우리 신장내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뭐 둘 중에 뭐 하나가 좀 약간 시원찮아도 하나로 그냥 우리가 조심만 한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보이는 게 신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나빠지면 어떤 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자, 얼마나 줄어들 거냐?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보통은 소변을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봐요. 4번, 6번. 그러니까 10번을 본다. 이건 많이 보는 거야. 10번. 이거는 8번을 봐도 요거 나쁜 것 같아. 근데 적어도 10번 이상 소변을 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야. 10번. 그리고 소변을 4번에서 6번 봐야 되는데 한 번이나 2번밖에 안 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 횟수는 4번에서 6번이 좋고 이게 좋아요. 그리고 10번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고 2번밖에 안 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양이 중요할 것 같고 횟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면 안 돼요. 단백뇨는 이거는 이제 콩팥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우리 몸이 양분인데 걸러줘야 되는데 이거를 나오면 망가진 거죠. 이게 투석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가 뭐가 시원찮은 거야. 대변이 보고 시원찮은 거야. 약간 이런 거고요. 혈뇨. 피가 나온다.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뭐 암세포가 있다든가 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방광염이 있다든가 뭐 신우신염이 있다든가 어떤 염증 어쨌든 혈뇨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병이야. 이거는 하나가 나와도 어떤 사람은 의심하라고 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단백뇨는 원래 이제 기준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상인은 30mg 하루에 30mg 또는 이제 한 번만 검사할 때 30mg 나누기 크레아틴 그램으로 나누는데 그게 3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30에서 150 넘어갔다. 150 넘어가면은 단백뇨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3천이 넘어갔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백뇨는 30 미만이 정상이고 150 넘어가면 우리가 소변에 있는 찍는 거 스트립 그거를 봤을 때도 원파지티브나 재수 없으면 투파지티브 보통 원파지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혈뇨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아랫바가 불편하다. 요거는 참 애매해. 요거는 이제 방광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번인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콩팥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진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콩팥 위치가 우리가 양쪽 뒤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쪽 양쪽이 불편하다? 이러면 사실은 콩팥에 무슨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는 불편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돌이나 무슨 종양이 있다든가 또는 압박갑 증상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뒤가 아프면 사실 콩팥보다는 오히려 이제 허리나 근육이나 이제 그런 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위에 세 가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변량이 아까 말한 횟수가 양도 중요해. 양도 150 미만으로 줄어들면 문제가 있고요. 400만 줄어도 하루에 400ml 이하로 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3, 4천까지 되고
소변 횟수는 이제 10회 이상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런 걸 잘 보시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위에 거, 이럴 때 이제 검사를 해봐야죠. 이럴 때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무증상이 또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예요. 변이 탁하고 배뇨시 통증이 자결감이 있다. 이거는 방광염이 있을 확률이 많고 결석이 있으면 소변에 피가 섞이죠. 그다음 출혈이 생기고 통증이 아프죠. 이게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혈뇨다. 이건 뭐 100% 요렇게 결석. 뭐 재수 없으면 이제 신장암도 있을 수 있는데 신장암이 있는 것보다는 되게 이제 이게 제일 많죠. 결석. 그다음에 단백뇨. 요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석염은 이제 남자한테 생기는 건데 이제 소변이 뿌옇고 회음부통증. 그러니까 아랫배가 좀 묵직하다. 오줌 넣을 때 잔뇨감이 있다. 오줌 넣고 나서 오줌이 안 넣은 것 같고 막 한다. 남자분들 그러면 전립선염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비뇨기과 가면 금방 검사가 가능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소변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제 갈색. 갈색을 좀 풀어주면 약간 노랗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갈색인데 이제 황달이 그 담즙이 나오는 거죠. 소변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상하면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저께 귤 좀 왕창 먹고 소변이 노랗게 나왔다. 근데 귤을 안 먹으니까 소변이 괜찮다. 이건 괜찮은 거지. 근데 뭐 아침도 노란색, 점심도 노란색, 저녁도 노란색.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계속 노란색이다.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또 우리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인은 이제 탈수가 되면 이렇게 되고 단백뇨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뿌옇고 뭐 결석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와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까지 기다려보고 일주일 넘어갔다. 그러면 검사하러 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증상 오시고요. 자, 근데 콩팥 구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콩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콩깍지, 완두콩 같이 생겼죠. 완두콩을 딱 자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해부학 구조를 보면 요 사구체라는 놈이 있어요. 사구체. 요게 한 1mm 미만 정도인데 요게 한 혈관이 뭐 200m인가. 요게 엄청나게 베베 꼬여가지고 여기에 피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걸러내는 게 바로 요 사구체입니다. 사구체가 이렇게 뱅글해가서 우리가 흡수할 거 다 흡수하고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요 사구체가 역할을 요게 한 200개, 300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한쪽에 요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 사구체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신장 기능을 평가하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이제 소변에 단백뇨가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mg 미만이 정상이고 150 미만 미리그램 이상이면 비정상이고 400이 넘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30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증후군이라서 그런 이제 저희과가 아니라 신장내과를 가셔야 되는 질환이고 어쨌든 30 미만이 정상이고 150 넘어가면은 소변에 찍는 거 우리가 거기에 색깔이 변하는 거니까 그걸 보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뇨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는 사구체 여과율. 아까 그 사구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콩팥 안에 있는 그 200개 알갱이 같은 그 실타래가 있는데 그게 걸러내는 정도를 책정하는 게 요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 그래서 뭐 재환제는 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딱 오면 오늘 사구체 여과율 얼마야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요새 영어로 하시니까 GFR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런 요 GFR이 중요할 것 같아요. GFR 영어로 오늘 그냥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좀 말이 어려우니까 글로멜 이게 사구체 여과율이거든요. 그래서 GFR을 붙이는데 지금 GFR을 계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구체 아니면 액체를 말고 정수금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약간 이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렵잖아. 저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이거 다 그만두고 추정 공식. 우리 성인은 추정 공식.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요. 크롭 볼트가 있고 MDRD 공식이 있고 요게 있어. 근데 일단 이 공식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저 이거 못 외워요. 이거 CK 근데 이거를 많이 써요. 이제 우리나라 신장학회뿐만 아니라 저희 내분비학회에서 요 CKD EPI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게 복잡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고민했는데 신장내과에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신장내과에서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 신장내과에 요게 딱 들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야. 크레아틴 농도를 알아야 되겠죠. 크레아틴 농도 몇이다. 그다음에 만 나이
남자 여자만 찍으면 나와요 답이. 요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당뇨를 주로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분비 뭐 유명 저널을 좀 거의 다 보는데 뭐 일반인들은 저널을 보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요새 뭐 GPT나 제미나가 있어가지고 다 걸어주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인 수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증된 학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당뇨병 관련된 건 우리 당뇨병 학회, 심장 관련된 건 심장 순환기 학회, 뭐 소화기능 소화기능 학회, 간학회 그런 데 가시면 그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가 많습니다. 아니면 국가 건강 정보 포탈 거길 들어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 뭐 의사 선생님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저 같으면은 이왕이면은 이런 자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다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그 분야에서 가장 상위 랭킹의 학회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하는 게 좋아. 근데 어쨌든 이 신긴장 기능 GFR 검사는 신장내과가 좋아. 저희 당뇨 내분비니까 뭐란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대한 신장학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화면에 이게 있습니다. 계산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크레아틴 치수를 넣고 나이를 넣으면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아까 그 보면은 뭐 연령에 140에 빼고 체중에 MDRD는 뭐 GFR에 125 이거 어떻게 이거 나 못해 이것도 지금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학회가 대한신장학회가 제공한 요 사이트 들어가서 요걸 입력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물론 얘는 이제 콩팥 나쁜 사람을 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의 경우에 약간 좀 낮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감안하시고 그래도 웬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GFR을 측정해서 우리가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소변 검사도 잘해야 됩니다. 자, 좀 볼게요. 소변이 가장 잘 농축되어 있는 아침 첫 소변이 좋습니다. 첫 소변. 자, 첫 소변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 내가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 가려면 2시간 걸린단 말이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넣어야 되는데 넣으면 꽝이잖아. 그래서 이걸 오줌을 참고 막 그냥 쫓아왔는데 뭐 2시간 걸리니까 넘어가가지고 그냥 확 쏴버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첫 소변이 좋다. 첫 소변이. 예, 근데 첫 소변만 그러면 두 번째 소변 나쁘냐? 그건 아니고 첫 소변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첫 소변이 어려우시면 이제 두 번째 소변을 하세요. 근데 첫 소변이 왜 좋으냐면 밤에 다 모았잖아요. 그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오락이 끄트머리만 있어도 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이게 어려우면 이제 두 번째 소변으로 하셔야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전 이제 인천에서 근무하는데 저기 그 무슨 화성이나 또 당진 이런 데서 많이 환자분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아침에 뭐 오줌 찾고 못 오시죠. 근데 그건 감안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소변이 좋다. 그리고 첫 소변 중에 중간에 나오는 소변을 받는 게 좋아요. 소변을 보면 중간에 컵을 대야 돼. 우리가 처음부터 소변을 갖다 대면 안 된다. 그래서 미드스트림 소변의 중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변이 끝날 때 받으면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꼬랑 요관에 있는 게 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 소변 버리고 중간 소변 내셔야 돼. 그리고 양이 중요하지. 양이 우리가 종이컵에 보면 튜브 요만한 거 보면 요게 한 3cc, 4cc, 적어도 5cc 넘어가면 좋거든요. 그 정도를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첫 소변이 좋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난 집에서 받아야겠다. 집에서 받아온다. 자, 집에서 받아오면 좋을까요? 집에서 받아오면요 이거예요. 소변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두면은 소변의 혈구가 파괴되고 산도가 증가돼서 부정확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 이거 하시면 안 돼. 체변은 해도 돼. 대변은 해봐야 되는. 물론 아침 대변이지. 뭐 일주일 전 대변 가져오시면 안 되지. 그럼 벌써 붓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대변은 검사는 당일날 가져오는 게 좋고 소변은 미리 해오면 안 된다고. 만약에 미리 해와야 된다. 이럴 때는 소변을 만약에 24시간 소변을 모은다. 이런 건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 냉장고. 우리가 내분비 질환을 몇 가지 호르몬 검사하거나 또는 24시간 단백 요양을 측정할 때는 소변통을 많은 걸 줘요. 3리터짜리 들어가는 거. 그럼 그거는 이제
해놓고 냉장고 집어넣으셔야 돼. 그거를 실온에 보관하면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다가 시약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염산이나 이런 걸 시약 처리를 해서 좀 안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이상 넘어가는 거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첫 소변이 좋고 중간 소변을 받고, 그리고 집에서 받지 말고 와서 해라.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약물, 또 약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약 또는 뭐 비타민 C 먹거나 또는 뭐 약제, 예를 들어서 뭐 결핵약 중에 림파민 먹거나 뭐 몇 가지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 먹는 경우, 또는 과다 음식, 우리가 전날 뷔페 가가지고 그냥 허리띠 풀고 그냥 삼겹살에 막 무한리필 먹었어.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하고 기름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밤새 우리 몸에서 난리가 나서 그걸 다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사실은 소변이 뿌옇게 나와요. 왜냐면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몸도 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해가지고 다 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안 돼. 그리고 운동. 요새 트레이닝, 러닝 많이 하시잖아. 이거 마라톤 뛰고 와서 소변 보시면요, 소변이 빨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근육이 소모가 깨지면서 그 근육 안에 있는 그 마이오글로빈이라고, 그 빈혈 성분 같은, 그러니까 마이오글로빈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걔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소변 검사하려면 적어도 3일 정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쓸데없는 약 먹지 마시고, 정상적인 식사, 정상적인 가벼운 운동, 이 정도 하시고, 공복에 하시고, 그리고 첫 소변 하시고, 중간에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그래야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검사비 날립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뇨 측정하는 것은 검사가 뭐 3만에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비용 날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저도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아오세요. 여성이 있다면 또 생리할 때 하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생리는 뭐 3에서 5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생리를 하셨으면 적어도 5일 이후에 뭐 안전빵으로 일주일 있다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좀 속옷 같은 거는 밤에 좀 사로 갈아입고 오시고 좋고요. 샤워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금식이 반드시 필요하냐? 네, 금식이 약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금식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금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그 GFR을 우리가 측정한단 말이야. 사구체 요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크레아틴, 소변에 크레아틴 치수하고 남자 여자 나이만 있으면 돼.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피 검사는 크레아틴 치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크레아틴 치수를 아까 대한신장학회에 들어가서 거기다 입력하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거야. 90 이상이면은 정상이야. 60에서 90. 요거부터 이제 추측해. 90 아래가, 그러니까 90. 여러분은 이제 90 아래가 되면 문제가 있네. 이거 따져야 돼. 90 아래가 되면. 만약에 60 아래다. 이거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90, 9693, 963이에요. 963. 그리고 20 미만, 또 30 미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63 이렇게 저도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90 이상은 좋은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 사실은 90 미만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60 미만이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고, 특히 30 미만이다. 이거는 뭐 콩팥내과 뭐 반드시 안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보통 2단계가 60에서 90이니까 이렇게 돼서 아까 말한 사구체 여과를 영어로 아까 GFR 말씀드렸죠. 나이하고 성별, 그다음에 크레아틴 치수, 소변에 이거 세 가지만 나중에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대한신장학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요 사고치 요걸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새 이제 단백뇨도 같이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 기능은 사구치 요과를 하고, 단백뇨를 알부민을 측정해서 겹치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알부민뇨도 많이 나오고 단백뇨 많이 나오고 이 GFR이 낮다. 이건 뭐 심각한 겁니다. 예. 항상 일정하진 않는데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크레아틴만 재는 게 아니고 단백뇨도 측정해서 저희들 당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필수적으로 단백뇨 양을 측정해서 30mg, 여기 3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요거 미만이 안 되면 우리가 추적을 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90 이상이면 뭐 할 거 없어요. 이건 그냥 60이다. 요거 이제 치료해야 돼. 약물 치료. 뭐 해야 돼. 60 아래다. 이거 적극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0 미만이 됐다. 투석해야 돼. 투석. 15 미만. 이거 투석입니다. 그러니까 9, 6, 3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은 이제 요
90 요걸 기억하시고요. 당뇨인 사람은 60, 요 60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 아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의사가 환자분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저도 60 아래 떨어지면 뭐 환자를 전 달달달달 볶아요. 왜냐면 콩팥 나빠지면 이거 사회적 이슈도 크고요. 그리고 본인도 너무 괴롭고 투석을 하면 2-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도 못 가고 투석 한 번 가러 가면은 거기 한 4-5 시간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6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그냥 특히 90 아래로 떨어지면은 우리 당뇨 의사는 아주 예민하게 이 크레아틴 치수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주 환자를 달달달달 볶죠. 저도 뭐 60만 되면 저는 환자 아주 달달 볶습니다, 진짜. 자, 근데 그러면 이 당뇨 환자는 콩팥 기능이 일반인들이랑 다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다르겠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투석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뇨가 3분의 2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60% 이상이고요. 그 투석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당뇨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콩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진다. 투석률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이건 뭐 무조건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 뭐 동그라미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당뇨 환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아까 eGFR을 날마다 측정해요. 매년. 그리고 알부민 아까 얘기했듯이 GFR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체 여과열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알부민 단백질 측정해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저희는 두 가지가 다 나빠지면 나빠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고요. 피 검사도 매번 같이 하고요. 그리고 혈당 관리는 당활수 7 뭐 아시죠? 당활수는 7입니다. 정상인은 5.7인데 이제 당뇨 환자는 7% 미만. 혈압은 140에 90 딱 정해져 있고요. 140, 90이고 약물은 요런 걸 씁니다. 그런데 이거죠. 3년 전에 이 약이 나왔잖아. SL2 이니비터 억제제. 요 약이 나온 다음부터 혈당과 관계없이 신장 보호 효과와 심혈관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약이거든요. SL2 이니비터 그 억제제가요. 아마 당뇨 환자들 거기 요새 선생님들은 아마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이제 당뇨약인데 요새 사실 저희과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신장내과나 심장내과 뭐 당뇨가 없어도 처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랑 관계없이 처방이 가능하고요. 콩팥이 나쁜 경우에서 당뇨가 없어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약이 당뇨로 돼 있지만 그 당뇨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돼서 이걸 쓰면은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콩팥 기능이 30%가 좋아집니다. 이제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못했습니다. 요 라스를 쓰면 좀 완화된다 이런 얘기 썼지 좋아진다는 얘기 자신 있게 못했는데 이거 들어온 다음부터 좋아진다는 얘기 할 수 있고요. 메포민도 좋고요. 나쁘진 않고요. 30 이상 무난하고 비스트레도 요 피네네론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시중에는 이제 케렌디아라고 약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나온 지는 지금 작년에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상당히 데이터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년이나 이제 후년만 되면 많이 쓸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이제 개원과에서는 이제 써보지를 않죠. 왜냐면 이게 약간 부작용이 칼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약간 걱정할 수 있어서 안 쓰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 피네네론 우리나라 약으로 이제 케렌디아인가요? 그 케렌디아 약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주 많이 쓰질 않아가지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써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경험이 쌓이면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이거 좋다.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SL2 억제제 얘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콩팥 나쁘면 이걸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물론 20 미만이 되면 안 돼요. 이 GFR이 20 이상이면 씁니다. 네, 쓰는 게 좋아요. 무조건 쓰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없어도 콩팥이 나쁘면 씁니다. 그래서 콩팥내과나 심장내과에서 당뇨가 아닌데도 이 당뇨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GLP-1 수용체 요게 저거죠. 뭐 위고비, 마운저로 이런 요 당뇨약이자 원래 이제 비만으로 요새 많이 쓰시는데 이게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됐거든요. 이 약도 콩팥 관련된 좋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얘를 먼저 쓰면 안 되겠지만 요 SL2 억제제 요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요걸 추가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뭐 위고비 뭐 50만 원이고 사실 좀 싸게 했다도 29만 원이고 마운자로도 뭐 50만 원이고 물론 이제 내년에
그 위고비에 이제 1mg짜리가 이제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당뇨 환자한테만 보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아마 10월 달에 통과를 했죠. 그래서 자기네가 좀 이걸 보험 처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아마 그 위고비의 그 다른 이름인 1mg짜리 오젬픽이 아마 보험이 될 것 같아요. 당뇨 환자에서만. 네. 네.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당활수를 8까지 조절하고요. 혈압 조절하고 당연히 그리고 약물 치료 아까 말한 이런 걸 써야 되고 생활 습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단백질을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단백질. 그러면 얼마나 줄이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너무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정도 먹어요. 이 정도 0.8. 근데 알부미니가 나오면 0.8을 먹습니다. 요걸 먹어요. 소금은 2g. 근데 저희는 소금을요 거의 15, 20g 먹습니다. 물론 요새는 좀 적게 먹긴 하는데 미국은 뭐 8g 미만으로 먹고요. 우리나라는 저기 설렁탕, 육개장 이런 거 잔뜩 먹으시면 20g까지 먹는데 이제 어쨌든 2g 미만으로 하는데 제가 2g짜리 밥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8g 미디움 중간 정도만 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권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짠 거를 줄여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 입맛이 허용되는 가장 낮게 좀 줄이면 좋을 것 같고 뭐 2g은 현실적으로 불안. 2g은 뭐 이거 먹어 저 못 먹겠더라고 이거 지금 제가 그 신장내과 환자가 이제 그 저기 밥이 남아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단백질을 요 정도 먹어야 돼요. 0.8g.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고 있는 게 100%라면 한 7, 80% 정도를 먹는 게 중요해요. 80%.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궁금하잖아. 이게. 근데 또 단백질도 이런 걸 먹어야 돼. 가공육 이거 안 좋아. 이게 뭡니까? 그 조리된 거, 닭가슴살 뭐 양념된 거 이런 거 알면 붉은 고기 안 좋아. 이런 게 좋죠. 콩, 두부나 식물성 단백질 이게 좋아. 이런 거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그다음 생선 좋고 붉은 고기 가공육 X. 특히 가공육은 X야.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고기 뭐 양념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뭐 조미료 넣겠죠. 그런 거 아주 최악입니다. 이런 건 최악이고 저희는 이제 요런 게 좋아요. 요런 거 콩이. 예. 자, 그럼 8g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가 이제 170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 73kg 됐는데 70kg를 우기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남자가 한 요 정도 먹어요. 40에서 60g. 그래서 40에서 60g은 요 정도란 말이야. 여기 보면 생선이 50g, 50g이 요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요게 50입니다. 요거를 4개까지 먹을 수 있는 거지. 하루에 4개. 4개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4개 먹거나 또 계란이 4개. 예. 날계란 4개를 먹거나 아니면 요거를 4개 먹는데 근데 하루에 총 4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점심 먹지 말고 총이야. 그러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이거 노. 하루에 총 단백질량이 요거로 50g으로 4개가 돼야 40에서 6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 요 정도 되거든요. 요거보다 좀 크면 근데 그 양을 잘 모르겠으시면 계량기 측정 하나 사셔가지고요. 무게에 달아보세요. 저울기 뭐 다이 무슨 거기 가면은 아주 싸게 구매 가능합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재보세요. 제가서 보면 이제 요게 40, 50g, 60g까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먹는 게 좋은데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크기가 요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럼 소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고기는 불고기 있잖아. 알고기. 요거 3개, 2개 먹으면 끝이야. 사실은. 여기 보면 요 탁구공이 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탁구공을 4개 먹으면 끝이에요. 4개. 탁구공 요거 아시죠? 요 탁구공. 요거를 불고기를 돌돌 말았을 때 이제 생고기로 요게 이제 4개 먹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두부는 이제 이 정도 이제 4분의 1모 정도 큰 판에 4분의 1모 아니요. 보통 4분의 1모 정도 되고요. 무게는 80g. 그래서 요거를 좀 재보셔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정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콩밥에다가 청국장 먹고 두부 부친 다음에 불고기 먹었어. 이거 뭡니까? 이거 단백질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콩밥이 아니고 일반 밥에다가 현미 정도, 아니, 그, 잡고 약 조금 넣고, 그리고 나물 정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고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두부가 들어올 수 있고, 생선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고기는 아까 말한 대로 붉은 생선보단, 가공육보다는 그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이 좋다. 생선에 흰 거 있죠. 흰 생선. 그래서 뭡니까? 그 고등어 좋죠. 칼치 너무 좋죠. 칼치. 그다음에 뭐 꽁치 그런 거 좋죠. 그런 걸 40g 뭐 요 정도를 하루에 4개 먹는다. 요 정도를 먹어야 요게 이제 그 80% 정도 0.8g 정도 먹는 거니까 요 정도 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야? 여자분들은 요거 3개나 2개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콩팥이 나빠지게 할 만한 걸 하시면 안 될 것 같죠.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주네요. 이렇게 먹으랍니다. 이렇게. 예. 이게 45g이고 이렇게 이제 잡곡밥에 채소 된장국, 그리고 두부구이 후라이팬에 그냥 기름 안 두르고 오이 무침 이게 짜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이 비빔밥, 미역국, 사과 이 정도. 저녁은 생선 요거 두 쪽이죠. 두 쪽. 좀 커 보이긴 한데 요런 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국, 가지나물, 그다음에 견과류는 무염, 양념이 안 된 거 그냥 견과류도 양념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구마는 요 정도. 요 정도가 좋아요. 이거 먹었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0.8g 킬로그램당 먹는 꼴이니까 뭐 요거에 준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나빠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몇 가지 데이터가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는 SL2 억제제의 하나인 다파글리플로진. 요새 약이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200군데 제약회사 나온 약이고요.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GFR이죠. GFR이 나빠집니다. 이 빨간 게 일반인들이거든. 나빠지는데 이 약을 먹은 이 파란색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게 3년이 넘어가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쭉 가요. 지금 5년까지 데이터 나왔는데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 얘는 나빠지는데 얘는 유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처음에 석 달은 좀 나빠져. 이게 약 쓰고 나서 깽 나빠졌다가 6개월 가면 이제 좋아지긴 한데 어쨌든 요 약은 콩팥을 좋게 한다. 몇 프로 좋게 하냐? 30%. 약제마다 다르겠는데 30에서 40% 정도 좋게 한다. 이건 명확한 거고 일반인들 당뇨가 없는 사람, 신장 나쁜 사람도 20, 30%, 심장이 나쁜 사람도 심부전을 3, 40%. 대충 뭐 30 언저리입니다. 33, 뭐 38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3명 중에 하나는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심부전이 있거나 또는 콩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 약을 무조건 쓰고요. 아마 여러 원장님이 쓸 겁니다. 근데 이 약 쓸 때 좀 주의사항이 있어. 얘는 30 미만이 되면 안 돼. 이거는 오히려 나빠져. 그래서 쓸 수는 없고요. 적어도 60 이상일 때 쓰는 게 좋고요. 60에서 30은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거는 담당 의사가 확인할 거예요. 근데 60 이상은 자신 있게 쓸 수 있지만 30 미만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쓰고 있으면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얘는 소변을 통해서 당을 뽑는 약이다 보니까 요로 감염이 많아. 생식기, 아래쪽에 질염도 많고 그리고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먹고 음부가 가려웠거나 그럴 때는 약을 좀 바꾸거나 또는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이 약의 이제 허들이 문제점인데 뭐 요거만 아니라면은 이 약제는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저도 제 당뇨 환자 중에 거의 한 뭐 3분의 2는 전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다 데이터가 워낙 좋아서 이걸 쓸 수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는 거죠. 이거 쓰고서 응급실에 잘못돼서 오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죠. 아래가 가려우면 뭐 어떻게 해라. 뭐 갈증이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대충 요약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당뇨에 관련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뭐 일반인들도 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요런 자가 체크리스트를 하셔가지고 나이 뭐 요런 걸 좀 하셔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당뇨 관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꾸준한 식사 관리, 체중 관리, 허리 둘레 유지하기,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식단 관리, 습관, 잠잘기, 금연하기, 음주 피하기, 뭐 이런 게 그리고 검진 잘하고요. 네, 예, 이제 검진 계절이 왔잖아요. 이제 꼭 하셔가지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금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인 것 같고요. 이제 좀 강의가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 예. 하샤님이 질문한 건데 15년 정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당은 전 단계로 10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60대 초반이다. metformin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당뇨 전 단계에서 metformin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는 metformin은 약제이기 때문에 당뇨인 사람한테만 이제 보험 허가를 받는데 저는 이제 그 집안에 당뇨에 관련된 위험인자가 많으면 비급이라도 먹으라고 권해요. metformin이 사실 150원도 안 하고 부작용도 없어서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당연히 15년 전에 먹었다면 이제 그 LDL 저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지수를 보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강의를 드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메트포민을 복용해도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요건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고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권할 수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다 심혈관 다 일찍 돌아가셨어. 나는 지금 심장 스텐트 했어. 비만이야.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 이러면 먹어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당연히 먹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뭐 날씬하다. 그러면 당뇨도 없다. 지방 가족력 좋다. 흡연도 안 한다. 이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단백뇨가 약간 있다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단백뇨라는 건 30 이상이 우리가 일반에서는 150mg이 되겠죠. 있다고 되어 있고 크레아틴이 정상이다. 자, 크레아틴 치수도 아까 보신 대로 그 크레아틴 치수가 그 EGFR 아까 말한 사구체 그 3탑 이거랑 넣어보셔야 돼. 넣어보셔가지고 90이 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상이라도 우리가 단순 치수는 이게 1.2까지도 정상으로 나와요. 우리가 참고치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세, 80대 된 어르신이 남자다. 그러면 크레아틴 치수가 1.1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7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 이런 걸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아틴 수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GFR 그 사고체 그걸 측정을 해야죠. GFR을 측정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복을 해야죠. 검사를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신장 검사, 소변 검사할 때 그걸 잘 했으면 되는데 그게 했다면 한번 반복을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아틴 수치 좋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GFR 그걸 좀 측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리가 저리고 붓는 게 혈당 때문인지 신장 때문인지 헷갈립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당뇨는 혈당을 재보면 알죠. 뭐 어렵습니까? 혈당 재보세요. 혈당이 정상이면 당뇨는 아니죠. 네. 혈당이 비정상이면 당뇨 때문이죠. 혈당을 재보세요. 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피검사 너무 간단해요. 공복으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하시면 나오니까 헷갈리고 자시고 그냥 가보세요. 이거 검사비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내일 당장 가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신장 때문일 수도 있고 당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징은요. 초기에는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차이가 없어가지고 혈관 질환일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두 가지 구분하기 어렵고요.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까요? 당뇨 약 중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바꿔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아까 말한 메트포민 약제는 그 크레아틴 치수가 1.5 이상 되면 좀 줄이고요. EGFR이 60 아래로 떨어지면 감량합니다. 물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량해서 하지만 만약에 EGFR이 50 미만이다. 그럴 땐 약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약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콩팥이 나쁠 때는 약을 줄여야 되는 약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꽤 많아요. 이제 항생제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약이 있는지는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마 약을 감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을 쓸 때 크레아틴 치수, EGFR 그 치수를 보고 약을 줄이거나 할 겁니다. 저는 매번 석 달마다 이 GFR은 무조건 측정해서 그게 이상하면 빨리 약제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바꾸거나 감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약제별로
다르니까요. 그거는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장 보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단백질 보충용을 주변에 많이 추천받는데요. 진짜 도움이 되는 걸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만 드린 거에 건강식품 있었나요? X. 단백질 보충제 NO. 단백질을 줄여야 되는 판국에 단백질을 보충제를 먹는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난 고기를 못 먹는다. 생선도 못 먹겠다. 역겹다. 이런 분 계세요. 어르신분들. 그러면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죠. 근데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당 0.8g. 그러니까 저같이 70kg라면은 0.8 60g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단백질 그 보충제를 보고 양을 보세요. 그 양을 보시고 여자분이라면 한 40g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게 40g 정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장이 좋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킬로그램당 1g. 그러니까 60kg면 60g 먹으셔도 좋고요. 저같이 70이라면 7, 80g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상이라면은 뭐 보충제를 굳이 먹는 거는 X죠. 이건 X입니다. X. 다음 질문 볼까요? 교수님 식후에는 항상 혈당 관리를 움직이거나 운동을 통해 낮추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제가 금년 여름쯤에 한 것 같은데요. 운동은 5분만 해도 좋습니다. 1분 뒤, 5분 뒤도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30분에서 1시간 뒤가 가장 좋고, 운동의 시간은 뭐 적어도 50분 이상이 제일 좋고, 중등도 강도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못하겠다. 5분 뒤에 한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이건 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혈당 측정기. 저기 그 주변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쁜 거, 뭐 디자인, 뭐 우리 환자분은 또 디자인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네. 뭐 다음 질문 볼까요? 콩밥, 저걸, 네. 콩밥, 청국장, 두부 먹는 게 왜 나쁘다는 거지? 자, 이거는 콩밥 기능이 좋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밥 기능이 나쁘다. 아까 말한 EGFR이 60 미만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콩밥, 청국장, 두부 양은 단백질 양을 측정하셔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60g, 여자는 40g 정도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여자는 2개나 3개, 남자는 4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기도 안 먹고 두부도 생선 안 먹는다. 그러면 콩밥 드셔야죠.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 콩밥도 먹고 청국장도 먹고 두부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적당량 먹으면 됩니다. 당연히 청국장 좋죠. 네. 사진에도 콩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한 콩밥 양이 아까 보시다시피 그 남자 60g이 들어간 겁니다. 양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튀긴 요리가 없어요. 튀긴 요리 없고 고기도 그냥 삐쩍 석쇠 구운 것 같이 고기도 걷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네. 양이 중요한 거죠. 양이. 혀가 좋아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거를 줄이는 건가요? 아까 약 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거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요 SL2 억제 조절하는 다파글리프로질은 약제는 약제를 요 빨간 거는 약질 안중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질 중군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나빠지는 거예요. 이 GFR이 나빠지면 나쁜 거잖아요. 나빠지면 나쁜 건데 이 약을 쓰면은 콩팥이 나빠지는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좋습니다. 1년 넘어가면 2년 넘어가면 확실히 좋아요. 네,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 커브를 올리진 못해. 솔직히 올리진 못해. 근데 정상보다는 유지는 할 수 있어. 유지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요 몇 년은 공보혈당이 96 정도인데 과거 검사를 찾아보니 몇 년 전에는 158인 적이 있더라고요. 혈관이 이미 나빠진 상태일까요?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서도 혈관 이상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비만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또는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심장병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보시고 담배를 피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또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이런 걸 보시고
그런 위험자가 많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뭐 혈관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검사를 해보시면 제일 좋은데, 근데 당화혈소 5.6, 5.7 정도에서 한 번 나왔다고 동맥경 검사한다? 이거는 좀 약간 좀, 네. 다른 거 없이 이것만 한다면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드신 아마릴이라는 약이 안 좋은 약이 옛날 얘기가 있는데 다른 약 드시는 것보다 이거 2ml 하나 드시는 게 더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가요? 예, 박재강 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아마릴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저혈당을 유발합니다. 저혈당 오면 위험하거든요. 저 치료할 때 저혈당 응급실에 실려오면 뭐 저도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릴은 혈당을 잘 떨구긴 하고요. 그리고 아마릴은 저용량을 썼을 때 콩팥에 영향이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근데 저혈당 오니까 사실 약 쓰다가 저혈당 오면 이거 정말 이거 미칩니다. 내가 보던 환자가 응급실에 누워 있어요. 혼수로. 그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보호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아마릴을 여러 원장님들이 쓰지 않고 저도 잘 안 씁니다. 왜냐? 이거보다 좋은 약이 나왔거든요.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약을 못 쓰는 경우라면 이걸 써야 되는데, 이 약이 그래서 안 쓰는 거죠. 여전히 좋은 약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이 드신 아마리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혈당이 좋다. 그러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장에 레몬이 좋나요? 레몬은 콩팥 기능, 레몬즙 정도 먹는 거는 콩팥에 영향이 없습니다.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한 레몬은 약간 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뭐 콩팥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뭐 레몬즙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거기다 막 아침도 레몬, 점심도 레몬, 저녁도 레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레몬즙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조리할 때 레몬즙 쓰시면 좋죠. 레몬즙 우리가 혈당을 덜 올리고 식욕을 억제하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만감도 유발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레몬의 장점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레몬을 조리할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참 좋죠. 특히 콩팥 나쁜 사람들 이제 소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레몬하고 고춧가루 이런 걸 넣으셔가지고 요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하다가 너무 맛이 이상해. 닝닝해. 그럴 때 우리가 소금 넣잖아요. 조미료 넣잖아요. 그거보다는 레몬을 주면 좀 그나마 좀 낫죠. 고춧가루나 이런 게 좀 넣으면 좀 약간 좀 낫죠. 액토즈라는 약이 장기적으로 좋다는데 저희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네, 액토즈는 당뇨 환자에 쓰는 약입니다. 꽤 오래된 약이고요. 이 약은 좋은데 이 약은 이제 콩팥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다만 이 약은 이제 약간 부어요, 몸이. 약간 불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이 일부 환자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사분이 이제 액토즈를 쓸 때는 환자한테 계속 팔로우를 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붓는지 안 붓는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액토즈는 뭐 장기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쓸 땐 좀 부으니까 이 약을 쓸 때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말씀이 많으시죠. 이 약 먹으면 불 테니까 좀 강호해라. 뭐 3kg 찔 수 있다 이런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결국은 좀 좋긴 한데 뭐 심한 경우는 10kg 이상 찌거든요. 이런 사람은 못 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1, 2kg 찌는 건 저도 밀어붙이는데 뭐 5kg, 3kg 이게 찌면은 저 일단 포기합니다. 왜냐면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하나 더 해볼까요? 자꾸 아마릴이 췌장이 안 좋다. 근데 아마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폰 요소제고요. 얘는 자궁기관이 췌장에 가서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동을 많이 하면 췌장이 좀 지치겠죠. 우스갯소리로 췌장한테 이렇게 자꾸 따따따따따 이렇게 때리면 췌장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이런 설폰 요소제를 많이 먹으면 췌장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GFR은 검사 때마다 수치가 다른데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레아틴 지수가 아까 소변 검사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그게 다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보시라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0일, 68, 70일 그러니까 뭐예요? 3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정도니까 2단계잖아요. 2단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이 정도 범위는 괜찮을 것 같아요. 60일, 68 정도는. 근데 70일이 60일이 됐다.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담당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FR은 아까 뭐 1 년에 한 번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거의 6 개월마다는 무조건 합니다. GFR이 뭐 크레아틴 치수만 검사하면 되는 거라 돈도 추가 비용도 없고 약 쓸 때마다 여러 가지 체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검사를 하는 편입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일단 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제 추가 질문 있으면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제가 몇 가지 그 당뇨에 관련된 뭐 망막증이라든가 몇 가지 그 비만이라든가 또 새로운 약제라든가 또는 뭐 감기,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